자,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영양소를 섭취하고 우리 소화기에서 섭취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에너지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이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자,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사는 그 물질 대사의 대사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처리되는지. 근데 기초적으로 처리되는 양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해서 추가로 처리되는 양이 있고요. 그리고 하루 동안 처리되는 양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리되는 양이랑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추가로 처리하는 양을 합치면 하루 동안 처리하는 총량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 기초대사량을 보면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냥 잘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잘 때 우리 온몸의 모든 기관이 멈추는 게 아니죠.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고 폐로 계속 호흡을 해야 되고 이런 체온 유지나 호흡 운동,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 양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1도 안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키가 클수록 또 뭐 나이가 뭐 성장기에 가까울수록 또 성별은 이제 근육이 많을수록 그리고 또 몸무게 등에 따라서 이제 기초대사량은 높아지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일상적으로 뭐 밥을 우리가 먹고 책을 읽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더 소모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게 활동대사량이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일일 대사량은 결국 하루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총 에너지 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칼로리 계산은 당연히 일일 대사량으로 하셔야겠죠. 자, 그럼 그 아래 보면 이제 영양 부족, 균형, 과다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섭취한 양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소비량을 이만큼이나 하면 당연히 에너지가 점점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을 세포호흡에 이용한다. 자, 원래는 우리는 탄수화물을 주로 이용하는데 단백질과 지방까지 이용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영양실조도 오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이루는 막 단백질도 점점 빠져서 근육도 사라지고 뭐 지방도 점점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균형이 맞을 때는 우리가 먹는 만큼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대사가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과다 같은 경우는 섭취는 이만큼이나 하는데 소비는 요만큼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면 당연히 비만이 올 수밖에 없고 이 비만은 또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죠.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물질 대사의 그 대사와 똑같은 대사입니다. 그 대사성 질환은 체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감기나 뭐 결핵 이런 것처럼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 아닙니다. 물질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효소나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서 이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생활 습관이 좀 엉망인 상태로 되게 오랜 기간 지속됐을 때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대사성 질환은 유전적 요인이나 노화 같은 나이 증가, 그리고 스트레스, 영양 가다 등등 많은 현대병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당뇨병,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질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뇨병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한 병이죠. 혈당량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인슐린은 제대로 나오는데 우리 온몸이 인슐린의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제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이렇게 분리해서 불러요. 증상은 혈당량이 너무 높으니까 오줌에 포도당이 나와요. 즉 당이 오줌에 있는 병. 원래 우리 당은 이제 콩팥에서 무조건 재분비돼야 되는 1순위 중 하나인데 당은 우리 콩팥에서 무조건 재흡수되어야 되는 1순위 물질 중 하나인데 재흡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오줌에서 당이 검출되면 안 되는데 검출이 되는 병이다. 그리고 체중이 줄고요. 배가 자주 고프고 많이 먹는다. 그리고 또 오줌도 자주 나오고 물을 많이 마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요게 대표적인 증상이죠. 오줌이 많이 나오고 물을 많이 마신다는 거. 그 다음 고혈압, 이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그냥 혈압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식사 습관 등 환경적 요소와 유전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데 혈압이 높다. 그래서 혈압이 너무 높아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코피,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잦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터져서 뭐 코피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 고지혈증. 고지혈증도 이름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 비만, 음주 등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지방이 높은 량으로 피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막 지방들이 둥둥 떠다니고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많은 상태로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기관이 망가지거나 뇌가 손상될 수도 있겠죠. 또 구루병, 주로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발생합니다. 뼈의 질량과 강도가 감소한다. 뼈의 통증이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구루병은 뼈가 조금 이상해지는 병입니다. 비타민 결핍증이에요. 자, 왼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일일 대사량 계산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뭐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을 못 한다고 해서 혹은 이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거나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한번 상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영양소, 3대 영양소 나와 있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의 힘을 낼 수 있지만 지방은 무려 9kcal의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기에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서 남는 탄수화물들은 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쌓이게 되겠죠. 그 아래 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익히 알고 있는 그 비만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질병은 정말 많은 질병이 비만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많이들 착각하는 건데 뇌졸중입니다. 뇌졸증이 아니라. 또 예방하는 방식도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균형 잡힌 식단 하시고 패스트푸드 조금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 이렇게 아무 때나 막 먹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그 비만에 대한 내용이니까 얘도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인슐린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머지않아 배우게 될 내용인데 호르몬으로서 우리 몸속의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혈당이 높을 때 나와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혈당이 높은데도 인슐린이 나오지 않거나 나왔는데 혈당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높아 있는 그런 질병이 당뇨병이 되겠고요. 자, 대사성 질환의 예방 여기 4가지 나와 있는데 사실 그냥 건강하고 바른 삶의 이제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그리고 열량이 높은 음식이나 음료 같은 거 섭취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주고 이제 짬짬이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런 방식들이 있겠죠. 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있는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 이거 온몸이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매우 복잡하여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다. 비만, 스트레스, 신체 활동의 감소, 그러면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정확하게 원인이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합병증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죠. 치명적인 심혈관계 질환, 네, 심장에 있는 혈관, 그런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이제 잘 기능하지 않는 그런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당뇨병 우리 방금 얘기하고 넘어왔죠. 그리고 또 이놈의 현대인의 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치료와 예방 방법인데 대사증후군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단일 치료법은 없다. 그러니까 원인이 단 하나로 딱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법도 하나로 특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질환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식이요법, 다이어트, 운동요법 등을 포함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7대 수칙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우리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자, 오른쪽 잠깐 보시면 나이에 따른 영양소 섭취라고 나와 있죠. 어린이는 어른보다 적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왕성한 청소년기에는 어른보다 더 많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성장이 왕성하다. 즉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때입니다. 성장기는. 그래서 뭐 성장기가 되면 뭐 살이 확 빠지기도 하고 뭐 키가 훅 크기도 하고 그런 많은 변화가 나타나죠. 그런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섭취해야 되는 음식도 더 많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이제 필수 용어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분 드리겠습니다. 개념 바로 확인 보시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개념 바로 확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것은 체온 유지, 호흡 운동, 심장 박동 등 생명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니까 당연히 기초 대사량이 되겠죠. 또 이것은 체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거니까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1번. 자, 영양이 부족한 경우, 영양이 부족하려면 조금 먹고 많이 쓴다는 거니까 조금 먹고 많이 써야 합니다. 반대로 영양이 과다해서 살이 찌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먹는데 조금 쓴다는 거죠. 2번.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낮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당뇨병은 오줌에서 당이 나올 정도니까 높게 나타나겠죠.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짜게 먹지 않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너무 좋은 식습관이죠. 따라서 이제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비만은 몸 안에 체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이며 비만인 사람은 당뇨병,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탐구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희, 철수, 영수 이렇게 세 사람의 이제 에너지 섭취량을 지금 써놨어요. 자,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순서대로 탄단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탄수화물 1200, 단백질 140, 지방 440 이런 식으로 지금 먹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총 얼마나 먹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더하면 580에 여기 더하니까 1780을 하루 동안 먹는 거죠. 또 이제 철수 볼게요. 1200, 1500 해서 2700에 560 먹으니까 3260만큼 먹네요. 마지막 영수는 290에 550을 더하면 840이 되겠죠. 거기에 1800이니까 2640만큼을 먹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표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13세부터 15세 사이에 체중에 따라서 에너지를 이제 얼마나 일일 권장을 하는지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아이들이 전부 다 13세이기 때문에 이 표에 예를 들 수 있고 또 체중 51kg, 54kg, 54kg니까 여기 여학생 51kg, 남학생 54kg 볼 수 있는 표가 제시되어 있는 거죠. 자, 1번 영희, 철수, 영수 중에 비만이 될 가능성, 즉 본인이 먹는 게 쓰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자, 여학생 1명에 남학생 2명이니까 일단 여학생부터 보면 여학생은 2100을 권장하지만 1780밖에 안 먹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갈수록 살이 빠질 겁니다. 그 다음 남학생의 경우는 2500을 먹어야 하는데 둘 다 2500 이상을 먹고 있죠. 근데 철수의 경우 2500보다 좀 많이 초과해서 먹고 있네요. 따라서 철수가 가장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영희, 철수, 영수 중에 에너지 양을 권장량에 가장 가깝게 아까 2100에 비해서 약 3,400 정도 부족하게 먹고 있고요. 2500에 비해서 760이나 많이 먹고 있지만 얘는 한 140 정도만 많이 먹고 있죠. 즉, 이 친구가 일일 권장량에 가장 가깝게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 권장량에 가장 가깝게 섭취한 영수가 가장 균형 잡힌 식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 보시면 일일 영양 권장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반대로 적은 에너지를 섭취하면 이제 성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우리 성장기에는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음식물로부터 얻는 에너지 양과 여러 활동을 통해 소모하는 에너지 양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이제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겠죠. 아래 OX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철수는 두 번째 친구였습니다. 일일 권장량보다 더 적은 에너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기 때문에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요. 영희는 성장에 장애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2100에 비해서 1780이 너무 적었습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중 1g당 열량이 가장 높은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이죠. 단백질, 탄수화물은 4씩, 지방은 혼자 9라고 했죠. X. 이 셋 중 단백질을 일일 권장량에 가장 가깝게 섭취한 학생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자, 위에 표 다시 보면 단백질이 65에서 70g이 권장량이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단백질은 1g당 4kcal입니다. 그 말은 70g이면 1g당 4kc니까 280kcal를 먹어줘야 된다는 소리고, 얘도 4배를 해서 260kcal 정도 먹어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자, 여학생은 260 먹어야 되는데 지금 140밖에 안 먹었죠. 남학생은 280 먹어야 되는데 철수는 무려 560, 2배나 먹었고요. 영수는 280에 굉장히 근사하게 먹었죠. 따라서 영수가 가장 균형 잡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한 학생은 0이다. 틀렸죠. 자, 오른쪽 또 다른 탐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의 활동량 소모 칼로리고 이제 파란색이 남학생,
그리고 빨간색이 여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쪽으로 갈수록 소모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잠보다는 앉아있는 게, 그거보단 서 있는 게, 그거보다는 걷는 게, 그리고 달리는 게 칼로리 소모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빨간색 기둥보다 파란색 기둥이 조금씩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달리기를 보면 좀 많이 높게 되죠. 즉,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같은 활동을 했을 때도 더 많이 대사량이 이제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과, 운동 강도가 세질수록, 즉 달리기에 가까워질수록 남녀의 에너지 소모량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활동을 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까닭, 그 이유는 남자에게 근육세포가 많기 때문에 똑같이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근육이 움직여서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아래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세 종류의 활동 A, B, C에 따라 음식물에 포함된 에너지가 소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냈네요.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신 다음 그걸 다 태워버리려면 A라는 활동을 이만큼이나 하셔야 되네요. 여기 보시면 무려 1시간을 넘게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똑같이 피자 한 조각을 태우기 위해서는 2시간을 넘게 A라는 활동을 해야겠죠. 자, 근데 보시면 이 그래프를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똑같은 한 잔을 태우는데 파란색 A 활동은 1시간을 넘게 해야지만 초록색 C 활동은 거의 30분도 필요 없게끔 나타나고 있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똑같은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서 하는 활동 중에 더 짧게 해도 괜찮은 활동은 그만큼 강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C로 갈수록, A에서 C로 갈수록 더 칼로리 소모가 높은 활동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부터 C까지 필요한 에너지 양은 C가 가장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CBA 5번. 쪽지시험 1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박동 등 최소한의 에너지를 얘기하니까 기초대사량이 되겠네요. 밥 먹기나 책 읽기처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에너지니까 활동대사량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하루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 총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둘을 합친 일일 대사량이 되겠죠. 4번, 그림은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서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먹는 거에 비해서 많이 쓰고 있죠. 영양 부족 혹은 영양 결핍이 되겠고요. 또 세 번째 그림은 섭취는 요만큼이나 하는데 소비를 이만큼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영양 과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이제 영양 실조가 생길 수 있고요. 이 경우는 비만이 될 수도 있겠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성 질환은 체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거고요. 6번, 당뇨병의 원인은 어떤 거의 양이 부족하거나 양은 정상이지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당뇨병,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양이 부족한 경우 나타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은 어떻게 먹지 않아야 하냐면 짜게 먹지 않아야 하죠. 나트륨이 문제예요. 비만은 몸 안에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 네, 여기서는 이제 체내의 지방 중에서도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9번,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여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다. 비만, 스트레스, 신체 활동 감소 등 환경적 요인이겠죠. 또한 유전적 요인도 이제 요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단한 예상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 찾아달라고 해요. 키가 크고 체표 면적이 클수록 기차 대사량이 많아지죠. 운동 강도가 강한 운동을 할 때가 약한 운동을 할 때보다 활동 대사량은 많아지겠죠. 에너지 섭취량, 먹는 게 쓰는 양보다 크면 섭취를 많이 한다는 거니까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답은 3번. 2번. 다음은 사람의 에너지 대사에 대한 설명이다. 사람에게 하루 필요한 총 에너지 양을 일일 대사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 심장박동, 호흡운동, 체온 조절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다양한 활동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 양이 활동 대사량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하루 동안 총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우리가 최소한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과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활동 대사량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총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얘네 둘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 총 에너지량 일일 대사량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게 가장 큽니다. 얘네 둘의 합보다 더 크겠죠. 답은 1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으로 기초대사량 얘기하는 거네요. 기억, 심장박동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맞죠? 밥 먹을 때 입을 움직이는 건 우리가 활동하는 거죠. 입을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엄청 많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부르는 거 우리가 생명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따라서 답은 1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섭취량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소비를 이만큼밖에 안 하고 있죠. 즉 비만이 되기 쉬운 상태입니다. 기억 맞고요. 단백질 부족으로 면역력이 낮아진다. 네, 애초에 섭취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이 생길 일은 없겠죠. 대사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니까요. 따라서 답은 1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와 영희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다. 일일 에너지 섭취량은 철수는 탄수화물 400, 지방 200, 단백질 100. 영희는 탄수화물 380, 지방 50, 단백질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일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철수가 2700이고 영희가 250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셔야 됩니다. 철수는 탄수화물 400인데 이거 1g당 4kcal죠. 그럼 4 곱해서 1600. 지방 200인데 얘는 1g당 9kcal죠. 그럼 9 곱해서 1800. 똑같이 단백질 100g인데 단백질 1g당 4입니다. 그래서 40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3800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3800이니까 철수는 2700보다 1100칼로리나 많이 먹고 있는 거죠. 똑같이 영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380이니까 1g당 4kcal 계산해서 1520. 지방 50인데 1g당 9kcal니까 450. 단백질 30인데 1g당 4kcal니까 120.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둘이 더하면 570이고 여기다 더해주면 뭐 2090 이렇게 되겠네요. 영희는 2500이나 쓰는데 2090밖에 안 먹는 걸로 보아 영희는 영양이 지금 부족한 상태네요. 얘는 영양 과다, 얘는 영양 부족입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 일일 대사량은 철수가 영희보다 낮다. 철수가 훨씬 더 높죠. 영희는 체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영희 아까 영양 부족 상태라 그랬으니까 체중 감소할 예정입니다. 철수가 탄수화물과 지방으로부터 섭취한 에너지 양이 같다라고 했는데 탄수화물로 1600, 지방으로 1800 얻었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답은 2번.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인 어떤 남학생의 에너지 대사다. 일일 에너지 권장량은 2400이라고 나와 있고 일일 평균 섭취량은 탄수화물 500, 1g당 4칼로리 계산하면 2000이죠. 단백질 65, 1g당 4 계산해 주시면 260이 되겠네요. 지방 30, 1g당 9 계산해 주시면 270 이렇게 되니까 얘는 둘을 530 여기다가 2530으로 약 130만큼 초과해서 먹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림은 남자의 나이에 따라서 기초대사량을 나타내놨는데 나이가 20세, 40세 점점 늙어가면서 기초대사량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죠. 보기 볼게요. 체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보시면 2400을 권장하지만 2500을 넘게 먹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될 걱정은 없어요. 단백질로부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고 했는데 탄수화물로만 2000을 얻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40세가 되면 일일 에너지 관절량이 2400보다 낮을 것이다. 40세가 되면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이 일일 대사량 중에서 기초대사량 부분이 감소할 거겠죠. 그러면 2400보다 낮아지겠네요. 답은 3번.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X의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입니다.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마시게 맞는 거, 요거 대표적인 당뇨병의 증상입니다. 자, 기억, 통풍 아니고요. 니은, 고혈당이 증상이 있다. 네, 당뇨병은 혈당이 많죠. 인슐린의 분비 장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와 대사성 질환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찾는 거죠. 기억, 대사성 질환은 체내 물질 대사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 맞고요. 물질 대사가 이상해져서 대사성 질환이 발생하는 거죠. 니은, 당뇨병과 고혈압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하고요.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모량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답은 5번.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환명 찾아보도록 할게요. 혈압이 정상보다 높다? 고혈압이겠죠. 두 번째, 혈당이 높다. 당뇨가 되겠죠. 마지막, 혈액에 지방이 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냐면 혈액에 지방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되겠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가, 고혈압은 인슐린과 관계없습니다. 인슐린은 당뇨병이죠. 당뇨는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부족하다. 섭취량이 너무 많아서 당이 충분히 많아지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섭취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고지혈증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동맥경화처럼 혈액이 막히거나 이제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내 물질 대사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 대사성 질환 얘기하는 거네요. 옳은 거, 건강한 생활 찾아주시면 되겠죠. 기억, 균형 잡힌 식사 너무 좋고요. 가공식품 먹을 때는 탄산음료를 함께 섭취하면 뭐 행복할 수는 있어도 건강에는 좋지 않겠죠. 짜게 먹고 벌써 틀렸습니다. 지나친 탄수화물 지방 섭취를 피하는 건 맞지만 짜게 먹는 게 틀렸어요. 따라서 답은 1번.